게으른 소녀.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아빠와 어린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딸 중 한 명은 무척 부지런했지만 다른 한 명은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진짜 안 도와주네. 나 너무 힘들다고. 싫어. 네가 벌써 청소 다 했잖아. 이제 내 손까지 더럽히게 하려고? 이왕 하던 거 네가 다 해. 소녀들의 늙은 아버지는 무척 열심히 일하셔서 항상 피곤했어요. 그들은 항상 수프와 말라버린 약간의 빵으로 저녁을 때웠죠.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그녀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애비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애비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도 어른이고 하니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좋겠어. 어서들 일을 찾아보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찾아볼게요.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여동생이 일을 구할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적성에도 맞을 거고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아빠. 늙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일을 찾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이 되고 부지런한 딸이 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조언을 해주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거라. 그리고 일을 즐기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감사해요, 아버지. 말씀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내 딸, 잘 다녀오거라. 부지런한 딸이 직업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이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게으른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다 못해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부지런한 소녀는 며칠 내내 걸어 다녀봤지만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잠시 후 그 부지런한 소녀는 뿌리와 가지가 온통 말라버린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녕 소녀야. 내 마른 가지를 깨끗이 다듬어주고 내 뿌리에 물 좀 부어주겠니? 부탁해. 그 부지런한 소녀는 손바닥이 부어오를 때까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시려던 물을 모두 나무 뿌리에 부어주었죠.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네가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네. 어떡하지? 난 괜찮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 거니까. 그리고 걸어가면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조금 더 멀리 가던 소녀는 갈라지고 거의 부서진 난로를 하나 발견하게 됐죠. 안녕 얘야, 혹시 날 좀 고쳐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니? 부지런한 소녀는 가까운 곳에서 진흙을 좀 가져다가 난로에 갈라진 균열을 메워주었어요.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넌 나 때문에 더러워져 버렸구나. 옷은 신경 안 써도 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탤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소녀는 새로워진 난로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떠났어요. 잠시 후 예쁜 양이 하나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석탄처럼 까맸죠. 안녕, 작은 소녀야. 갑자기 석탄을 뒤집어 써서 너무 더러워졌어. 혹시 나를 호숫가에서 씻겨줄래? 소녀는 호수 옆에서 그 양을 씻겨주었어요. 양은 하얗고 부드러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고마워. 그치만 네가 나 때문에 다 젖어버렸네. 도움이 필요해서 도운 것뿐이야. 게다가 전엔 무척 더러웠는데 이제 깨끗해졌어. 부지런한 소녀는 가던 길을 마저 떠났어요. 밤이 되고 어두워지자 그녀는 7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불쑥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소녀요,
너만 좋다면 여기서 일을 해보렴. 우리 집엔 방이 7개란다. 매일같이 방 6개만 열심히 청소하면 돼. 7번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부지런한 소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요정이 말한 대로 1년간 매일 6개의 방만을 열심히 청소했죠. 그리고 7번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부지런한 소녀는 돈을 충분히 벌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요정들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물론이지 소녀야. 이제 집에 가도 좋아. 근데 왜 7번째 방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거니? 우리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이든 바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한테 맡겨진 일은 6개의 방을 청소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요정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너의 그 정직함과 부지런함에 보답을 좀 하고 싶구나. 이리 좀 와보렴. 따라와봐. 그 요정들은 어린 소녀에게 7번째 방에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소녀가 들어간 그 방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이제 이 금은 보화 위로 뒹굴어서 네 몸에 붙는 건 모두 다 네 것이란다. 알겠지? 부지런한 소녀는 동전 위를 사방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금은 보화가 달라붙은 소녀는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이제 요정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오는 길에 그녀가 씻겨준 양을 만났어요. 그 양은 온통 진주로 둘러싸여 있었죠. 네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 어린 소녀야. 받아. 이 진주들 네가 원하는 만큼 모두 가져가. 부지런한 소녀는 양에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팔과 목에 진주를 감고서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그녀가 고쳐준 난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가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가져가. 이 빵과 케이크 다 네 거야. 맛있을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난로가 준 빵을 조금 먹고는 집에 가져가려고 잘 챙겨서 가던 길을 마저 떠났죠. 조금 더 멀리 가자 이번엔 나무를 발견했어요. 가지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안녕 작은 소녀야. 너의 도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단다. 가져가. 포도 주스는 다 네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고마워하며 나무와 헤어져 가던 길을 마저 재촉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정말로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 아버지와 게으른 소녀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소녀의 보따리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했답니다. 그러자 게으른 소녀는 부자가 된 부지런한 소녀를 보고 무척 질투가 났어요. 저 동전들 좀 봐봐. 어서 부자 가족을 찾아내서 일을 해야겠어. 쟤는 진주를 가졌지만 나는 에메랄드를 받을 거야.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한테 일을 하러 가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렴 딸아. 하지만 집에서도 일을 안 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니?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출발했어요. 그녀 역시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못 가 소녀가 발견한 마른 가지 나무는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 작은 소녀야. 혹시 날 좀 도와줄... 햇빛 아래 있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내 머리도 지저분해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길을 떠났고 잠시 후 갈라지고 부서진 난로를 발견했어요. 난로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내 손이 얼마나 얇고 섬세한데 내 손을 더럽힐 순 없죠. 손톱도 망가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이번에도 난로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양을 발견하게 되었죠. 석탄이 묻은 그 양도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상에. 너무 더럽다. 저쪽으로 가버려. 그 게으른 소녀는 도망쳤어요. 게으른 양 같으니라고 스스로 목욕도 못한다.
게으른 소녀는 금세 아주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그 집 주인인 7 요정들에게 다가가 일거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정 중에 대장인 한 요정은 1년간 머물며 오직 6개의 방만 청소해달라고 했죠. 잊지 마렴 소녀야. 절대로 저 7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알겠지? 게으른 소녀는 마지못해 몇 달 동안 6개의 방만 모두 청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그 7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 방에는 금은보화 대신 벌과 박쥐들로 가득했어요. 그 벌들은 게으른 소녀를 잔뜩 쏘아서 온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 소녀는 몹시 아파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집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양을 발견했어요. 그 양의 몸은 온통 진주로 덮여 있었어요. 소녀는 진주를 뺏으려고 양을 잡고 싶었지만 그 양은 도망쳐 버렸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걸어가느라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바로 그때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난로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난로 위에는 신선하고 따뜻한 빵이 잔뜩 있었죠. 소녀가 빵 조각을 좀 사려고 했지만 난로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소녀는 손을 데이고 말았어요. 뜨거. 그곳에서 빠져나온 게으른 소녀는 역시 도움을 거절했던 나무를 만나게 되었죠. 나뭇가지에는 신선한 과일이 잔뜩 열려 있었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가 포도를 좀 따보려고 하자 나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소녀가 오른쪽으로 달려가면 그 나무는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뛰어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진 그 게으른 소녀는 과일 따는 것을 포기했어요. 소녀는 이틀을 내리 쉬지도 않고 걸어가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소녀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쳐서 온 소녀를 보고는 무척이나 놀랐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굉장히 후회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연 언니,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도 배우게 된 것 같아. 기억하렴 딸아. 네 삶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날 이후 그 게으른 소녀는 더 이상 게으르게 놀지 않았어요. 두 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고 대가도 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이 작은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열심히 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아주 멀고 먼 어느 마을에 게으른 소녀와 부지런한 소녀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어. 게으른 소녀는 일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심지어 다 먹은 접시도 주방으로 가져다 놓지 않았지. 한편 부지런한 소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했단다. 어느 날 누군가 집에 찾아와 노크를 했어. 언니, 누가 왔나 봐. 문 좀 열어봐봐. 난 매니큐어 칠해야 돼서 안 돼. 부지런한 소녀가 문을 열어보니 그들의 이모가 찾아오신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곧바로 이모의 가방을 들어드리고 안으로 모셨어. 게으른 소녀는 멀리서 가만히 소리쳤지. 잘 오셨어요, 이모. 그렇게 이모가 부지런한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거야. 하지만 게으른 소녀의 방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지.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발 디딜 틈 없이 더러운 그 방은 심지어 이모가 바닥에 포크를 밟을 정도였단다. 아이고, 어머나 내 발. 아이고. 부지런한 소녀는 즉시 그녀를 도왔어.
하지만 게으른 소녀는 이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지. 그 후 부지런한 소녀가 주방으로 가서 맛있는 애플파이를 준비했어. 여기까지 오셨으니 맛있는 거 해드려야죠. 배고프시면 가시는 길에서라도 드세요. 이렇게 말했지. 게으른 소녀는 이 달콤한 파이 냄새를 맡고는 그제야 이쪽으로 왔어. 나도 파이 좀 주지. 언니. 그녀는 투덜댔어. 그녀의 이모는 무리하게 짝이 없는 게으른 소녀를 나무랐어. 그리고 가방에서 금빗을 꺼내 부지런한 소녀에게 주었지. 생각도 깊고 착한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 받으렴. 소녀는 기쁜 마음에 머리를 빗었어. 그 금빗으로 머리를 빗자마자 갑자기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너무나 빛나고 심지어 금으로 된 보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뭐야? 이를 본 게으른 소녀는 너무나 질투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 이모, 제 파이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바로 요리해드릴게요. 조금만요. 소녀는 주방으로 달려갔어. 그녀는 파이에 설탕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높은 선반 위에 있어서 꺼내기가 힘들다는 거였어. 그래서 소금을 넣었지. 그리고 나무에서 직접 사과를 따 썰어 넣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지금 누가 밖에 나가겠어. 그렇게 토마토를 넣었어. 그리고 오븐에 만든 파이를 집어넣었지.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타고 말았어.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 소녀는 맛도 없을 뿐더러 탄맛이 나는 그 파이를 이모에게 드렸어. 이모는 한 입 맛을 보더니 어쨌든 고맙다고 했단다. 그리고는 선물로 그녀에게도 금으로 된 빗을 주었어. 게으른 소녀가 그 빗으로 머리를 빗자마자 그녀가 입고 있던 멋진 옷이 너무 낡아버려 냄새가 날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엉켜버렸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금빗이잖아요. 이모는 자매들에게 말했어. 모두가 노동의 대가를 공평하게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날 게으른 소녀는 손에 초대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 언니, 무도회 초대장이야. 나와봐. 여기. 부지런한 언니도 그 소식에 무척 들떴어. 그들은 서둘러 무도회에 갈 준비를 했지. 부지런한 소녀는 직접 바느질한 드레스를 입었어. 그러나 게으른 소녀는 어떤 드레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나는 솜털같이 예쁜 분홍 드레스는 없는 거야? 언니는 무도회장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 마침내 무도회장에 도착한 그들은 화려한 불빛,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틈에 섞이게 되었어. 부지런한 소녀는 음악에 이끌려 나와 춤을 추었지. 하지만 게으른 소녀는 투정하며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어. 왜냐면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러다 잠시 후 바닥에서 반짝거리는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 궁전복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 그러다 그 수많은 방 중 한 곳에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 그녀는 신나하며 열쇠를 구멍 속에 집어넣고 돌렸지만 돌아가지 않았어. 그래서 주크박스도 열어봤지만 역시 되지 않았단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그녀 뒤에 있던 다 낡은 옷장이었어. 이 낡아빠진 옷장에 맞는 키라니, 내가 뭘 기대하는 거야? 생쥐밖에 더 나오겠어? 게으른 소녀는 열쇠를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봤는데 글쎄 옷장이 살짝 열리는 게 아니겠어? 게으른 소녀는 호기심에 옷장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뭔가 잡히는 게 있나 봤어.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역시나 그렇지. 그러다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잡게 되었어. 너무 놀란 소녀는 옷장 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 이번엔 보라색 치마가 나왔지. 옷장은 분명히 비어 있었는데 소녀가 손을 넣으면 그때마다 새 옷이 나타나는 거야. 어머나, 이 옷장은 마법이야. 세상에. 게으른 소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꺼내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부지런한 소녀였던 거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건 마법의 옷장이야. 언니, 몇 벌만 챙기면 아무도 모를걸? 그치만 이건 너의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게으른 소녀는 솜털 같은 분홍 드레스를 찾으러 그 옷장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 바로 그때 방에 있던 시계가 소리를 냈지. 땡! 그리고 마법의 옷장 문이 닫혔고 게으른 소녀가 소리쳤어. 도와줘! 언니는 너무 놀라서 그 마법의 옷장 문을 열려고 해봤어. 언니, 나 좀 살려줘. 여기 너무 어둡고 안은 텅텅 비었어. 부지런한 소녀가 서둘러 자물쇠를 돌리는데 세상에 열쇠가 안에서 부러져 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소녀는 말했어. 이번엔 문 사이로 손을 넣어서 온 힘을 다해 옷장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어. 마침내 옷장 문은 열렸고 게으른 소녀는 갇혀져 있던 옷장 속에서 재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자매는 그 마법의 옷장에서 도망쳐 나와 궁전을 떠났어. 그날 이후 게으른 소녀는 욕심부리지 않기로 약속했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도 만지지 않기로 다짐했단다. 게으른 소녀와 부지런한 소녀는 어느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 그날은 게으른 소녀가 평소처럼 게으르게 누워있고 부지런한 소녀는 새 친구와 함께 집에 왔지. 내 새 친구를 소개할게. 이름은 제니야. 아름다운 제니를 본 게으른 소녀는 너무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마침 부지런한 소녀는 동생에게 새 친구를 위해 컵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더 화가 많이 났지. 그럼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갔어. 소녀는 컵케이크 하나에 크림 대신 치약을 잔뜩 부었단다. 그리고 케이크를 전부 담아서 거실로 갖고 나왔어. 소녀는 치약으로 만든 케이크를 제니에게 주었는데 제니는 한 입 먹고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 너무 맛있다. 게으른 소녀는 너무 놀랐어. 그리고 언니도 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안 섞었던 것 같은데? 소녀는 마지막 케이크를 한 입에 집어삼켜 버렸어. 바로 치약을 넣은 그 케이크였던 거지. 케이크 섞인 것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부지런한 언니가 말했어. 우리 메이크업 파티하자 라며 제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 재밌게 노는 두 소녀를 본 게으른 소녀는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한 주먹 잡았어. 그리고 언니들이 화장하고 노래하는 사이 제니의 파우더에 밀가루를 섞었지 뭐야. 제니가 밀가루로 만든 파우더를 바르려던 찰나 게으른 소녀는 갑자기 콩 소리를 내며 넘어져 버렸어. 그리곤 얼굴은 손에 든 밀가루로 범벅이 되었단다. 소녀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재미있어하며 계속해서 웃었어. 게으른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복수를 할 수 없게 되자 더더욱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야. 소녀는 갑자기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어. 이봐, 제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 우리 파자마 파티하자. 제니는 그러겠다고 했어. 밤이 되자 게으른 소녀는 몰래 벼룩이 된 병을 제니의 침대에 놨어. 게으른 소녀가 저지른 짓을 모르는 제니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지. 그러자 곧 침대가 벼룩으로 뒤덮여버렸어. 이게 뭐야? 벼룩! 게으른 소녀와 언니는 제니에게 곧장 달려갔어. 제니가 말했지. 나 벼룩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나가야겠어. 그리고는 집을 나섰지. 네가 했구나. 너 어떻게 내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야, 너 지금. 부지런한 소녀는 새 친구를 뒤쫓아갔고 게으른 소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지. 소녀는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 무서워 언니를 기다리다 나를 새고 말았지. 언니가 없으니까 너무 슬펐어. 자신의 질투심이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두 소녀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질투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날부터 제니와 함께 셋의 영원한 우정이 시작되었어.